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미팅을 피함으로써 중국에 신호를 보냈고 펠로시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함으로써 기본 예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는 중국의 대만 공격 방향을 주시하면서 신중한 반응을 합니다. 이미 시작된 중국의 대만 공격은 중국은 군사 경제적으로 맞춤형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발전에 필수적인 대만의 반도체 칩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 대결을 피하려고 하지만 불가피한 사고를 우려하고 대만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수 있는 중국의 군사 공격에 대한 대비책 세우기를 서두르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정치 환경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론 전문가 네이트 실버 씨는 민주당이 연방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확률이 55%로 높아졌다고 분석합니다. 연방 상원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비준했습니다. 가솔린 값이 50일 연속 내려가서 텍사스주는 갤런당 3달러대고 모기지 이자율도 5% 아래대로 내려갔습니다. 샌디욱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지어낸 얘기라고 주장했던 알렉스 존스가 숨진 학생 부모에게 고소당해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스 변호인이 존스에게 불리한 지난 2년 동안의 모든 텍스트를 고소인 변호인에게 실수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큰 논란입니다. 필 미켈슨을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비용으로 만든 리브 골프에 참가해 PGA 출전 자격을 정지당한 프로골퍼 11명이 PGA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했습니다. PGA 측은 리브에서 돈 벌고 PGA로 이름 날리려는 비양심적 골퍼들의 부당한 소송이라고 반격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어제 오늘 한국에서 가장 또 한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일 지켜봤었던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라고는 하지만 그 전날 대학로에서 연극도 관람하고 또 그 관계자들과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휴가라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시골에 내려간 것도 아니고 안 만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안 만날까? 정말로 안 만났네?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맨 마지막에 한국 언론이 아니라 해외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지금 중국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에 대만 공격이 시작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방문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애프터샥이죠. 지진, 그 여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진이 경제적인 분야에서 또 그 군사적인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부분마다 굉장히 극박해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군사적인 대치라는 것은 만일의 사태가 아니면은 대강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 만일의 사태를 염려하는 거고 이 만일의 사태라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을 때도 그렇고 상원 의원이었을 때도 그렇고 왜 워낙에 이 국제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걱정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어느 국가끼리도 원하지 않았던 뭔가 그 잘못 판단한다던가 상대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군사적인 큰 일이 일어나는 세계 대전들은 다 그렇게 일어나고는 하니까요. 그걸 걱정하는 건데
그런 걱정이 일어날까 아닐까 그 부분에서만 지금 그 중국의 대만 해역 인근에서의 군사 활동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건 다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고 크게 뭐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 이런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가능성,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가능성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한국도 모든 나라가 심지어 일본도 상당히 지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사실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지 않게 조심한 겁니다. 이것도. 중국과 대만은 한국만 최고의 무역 거래 국가가 중국이 아닙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대만이 없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반도체 칩을 중국에서도 만들지만 중국은 뭔가 올드 패션드 된 그런 곳에 쓰여지는 반도체 칩이고 대만이 지금 세계의 반도체 칩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그 작은 섬나라에서. 인구가 2,4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세계 아주 세련된 반도체 칩의 50% 이상을 생산을 해서 그게 여러분과 제가 쓰고 있는 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모든 곳에 세련된 반도체 칩은 미국과 대만 뭐 이런 국가에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 공장에서 애플로부터 뭐 하청을 받아서 뭔가를 만들고 싶어도 대만에서 칩을 대주지 않으면 못 만듭니다. 중국과 대만은 이런 형태로 지금 경제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중국이 무슨 언 고등어에서부터 얼지 않은 오렌지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우리 대만에서 수입 안 해 하고 했지만 그것도 일단 서스펜드라는 단어로 미국 단어로는 표현이 되더군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게 명시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칩에 대해선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국방부도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대만 국방부. 그런데요. 이 총통 사무실도 공격을 받았어도 칩에 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만을 위해서 노노노노. 중국을 위해서 이렇게 대만과 중국도 굉장히 얽혀 있는 것이고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는 기본적으로는 미국도 지금 할 일이 많고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국내외적으로 뭐 만일의 사태에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을 해버린다 하면은 미국이 군대를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법적으로는 대만이 스스로 중국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것까지는 미국 법의 의무지만 직접 미국이 군대를 파견한다던가 이런 것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중국도 과거 몇 번 뭐 대만 해협에서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도로 군사력이 커지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의 칩도 아직까지는 필요하고 군사력에 있어서도 미국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는데 그럼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전면전을 해? 대만 해협에서 한번 붙어봐? 이런 결정까지 내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물론 최근에 중국이 그 결정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고 걱정하고는 있지만 지금 ready to go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대만이 수십 년 동안 그런 것을 보고 대만은 자구책으로 우리가 세계 최강의 이 그 반도체 칩 국가가 되자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반도체 칩이요 원유를 제치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수입품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많이 하겠습니까? 대만에서 많이 하죠. 대만 사람들이 인구가 2,400만 명인데 15만 명 이상이 지금 중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상당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이 중국에서 한 돈을 5배, 10배 더 준다고 하면 한국 회사를 떠나서 중국 회사로 가잖아요. 중국이 세련된 반도체 칩을 직접 개발하고 싶어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워낙에 대만이 지난 30년 동안 중국에 투자했던 돈이 뭐 한 2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 그런 형태로 갔다가 중국에서 잘 꼬드겨서 중국에 눌러 사는 그런 사람들도 15만 명, 거의 16만 명 정도는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대만이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 미국인데
미국과의 무역 거래량에 비해서 중국이 2배 많습니다. 중국도 대만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대만도 중국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중국이 아무리 뭐 한국을 무슨 뭐 사드 배치해서 어떠한 그 경제 제재를 하지만 중국이 또 못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삼성 공장이나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같은 데에 대해서 뭔가를 못하죠.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서 96년도에 그 빌 클린턴 그 대통령 당시에 이제 대만에서 처음으로 직접 그 총통을 뽑는 선거를 할 때 그때 이제 중국이 그 해상에서 미사일도 발사하고 했었을 때 뭐 미국도 좀 대응을 하고 하다가 미국이 더 강하니까 슬슬 눈치 보면서 꼬리 내렸는데 그 당시에는 첫 번째 그 직접적인 선거를 막기 위해서였는데 역풍이 불었죠. 오히려 4명이 나왔었는데 당시에 54%의 득표율로 리탱위 총통이 당선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는 있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짜 정했잖아요. 미국 눈치 보느라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중국을 떠난 시점부터 나흘 동안 여러 가지 미사일, 실전 사격 등등을 포함한 포격 훈련, 그것도 아주 예민한 지역. 이게 어떻게 중국 곳도 아니고 국제도 아니고 여기 대만 해역이야 하는 그런 곳까지 가서 그런데 원래 그렇게 가까이 가면 침공하는 측에서 마이너스죠. 움직이니까 여러 가지 전투력도 떨어지고 대비하고 방어하는 측에서 좀 이득인 것도 있고 아무튼 제일 지금으로서 중요한 것은 예측 불허한 군사 충돌, 대만도 중국도 미국도 원치 않는 군사 충돌이 불의의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대만을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이 기회로 중국이 삼고 대만도 중국이 이렇게 대만을 군사적으로 어떠한 그 압박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되겠구나 하고 뭔가 속도를 높이는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이런 거 타고 하면서 이 항로도 변경하고 배의 항로라든가 비행기의 항로라든가 하는 것을 변경을 하고 그쪽이 굉장히 세계적인 무역로이기 때문에 역시 경제적으로 어떤 뭐 물건의 배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보세요. 어제 뭐 아시아 주식시장 이런 거 크게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정말 불발적인 사고로 인한 군사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상의 대만에 대한 봉쇄로 바뀐다면 지금 중국이 대만 해역 인근에서 군사 활동하는 것이 그때는 미국이 결정을 해야지 되죠. 미국이 이제 전략적인 모호함을 넘어서 정말 어떤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는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지 되고 미국은 지금 결정하고 싶지 않고 지금 상황에 중국도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G7 국가에서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남북한 문제가 있고 북한과 미국이 대치할 때 세계에서는 말합니다. 미국과 북한, 남한을 향해서 중국이 자주 얘기했었던 거죠. 전부 각자의 입장에서 침착하게 대화로 문제를 풀어라. 지금 중국과 대만 상황에 대해서 G7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대만을 침공하는 것 자체를 침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체를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걱정할 정도인가. China at Crisis 그룹의 그 시니어 분석가인 아만다 히시아노 씨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지 되기는 하지만 놀랄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 여지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미국도 중국도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만 세 번째인가요?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지금으로서는 원치 않으니까 미국이 러시아와 지금 저 먼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핵을 가진 또 다른 국가와 어떻게 또 전쟁을 하겠습니까? 중국도 이 미국의 그 군사력에 아직까지는 못 미치니까 물론 이제 미국이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군사력에는 중국보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중국도 이게 준비가 돼 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군사적인 충돌에서는 승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통합돼 있고
중국이 대만에 그 칩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세련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국가가 돼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전부 그쪽 지역의 경제도 굉장히 파손되니까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세계의 반응을 보면은 한국은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렇게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우리 우려한다고 불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타적 경제 수역 그 근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화로 이 문제 긴장을 풀어야지 된다 하는 입장 확인했고요. 호주,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파트너들과 우리 국가도 할 수 있는 모든 협력을 할 것이다. 뉴질랜드 이 저시다 아던 그 총리도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대해서 이 대만 방문에 대해서 논평을 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중국도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외교와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적인 해결을 장려한다. 러시아와 북한만 다릅니다. 러시아는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중국을 전면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공격적인 정책이다. 이거 명백한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그 주권과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 하는 얘기와 비슷하게 북한, 중국 내정에 왜 미국이 무모한 간섭을 하느냐. 북한의 그 많은 관영 매체 전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중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여기서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봐야 되는 거죠. 이 소용돌이가 지금 나흘로 군사활동을 예정을 해놨지만 더 길어지고 만일에 그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때를 틈타서 북한이 지금 뭐 미사일 발사를 한다던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중국을 도와주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지금 한국으로서는 봐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는 게 옳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였기 때문에 못 만났다. 이건 아니고 휴가이긴 했지만 안 만난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안 만나면서 안보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의 하원 의장을 미국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 사람은 의회에서도 넘버 1이고 권력 서열 3이고 대통령 승계 서열 2위인데 이걸 안 만나는 거 어찌 보면 한국으로서는 뭐 기회를 놓치고 싶어서는 아니지만 놓친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무역을 중국조차도 대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데 그 칩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한국도 대만과 마찬가지로 최대 무역국인 중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스케줄 자체도 굉장히 나중에 발표가 됐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익스큐즈 할 만한 것도 있고 하니까 안 만난 것 같다. 중국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너무 친중 그리고 미국의 배타적이다라는 비난을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는 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니 중국을 왜 그렇게 배척해 미국에 왜 이렇게 가까워 했는데 지금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좀 서운해할 수도 있는 정도의 예우를 했지만 중국에도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어내지 않은 게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안 만남 이건 안 만난 거죠. 전날 바로 뭐 대학로에 나가서 연극도 보고 뭐 그랬는데 늦게까지 저녁도 먹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하원 의장을 만나는 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안 만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문제 중국을 생각했다는 것. 한국에서는 봐라 뭐 일본인이 가는 나라마다 다 최고 지도자를 만났는데 이번에 또 패싱이 아닌 겁니다. 구태여 그 단어를 쓰자면 그 한국 측에서 미국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안 만난 것이고 대신 전화 통화를 40분이나 했다고 하네요. 그 전화 통화 내용에는 뭐 북한 이슈 같은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뉴스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눈치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썼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무엇을 했을 때 눈치 보기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이 눈치 보기 한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성인,
외교 사회에서는 서로를 배려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 국가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차이나 모닝 뉴스는 모닝 포스트는 이 눈치 중국에 대한 눈치 그 같은 비난도 있기는 있지만 과연 이 케이스에서 그것이 비난만 받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 이제 조금 그 미국과의 동맹을 생각한다면 서운했던 것은 박진 그 외교부 장관도 못 만났잖아요. 이건 이제 피한 게 아니라 캄보디아로 외교부 장관 회의를 하러 바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외교부 장관도 못 만나고 김진 그 국회의장 만나고 뭐 그랬던 그 정도입니다. 아무튼 대만과 남중국해 뭐 이쪽의 무역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국도 다 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고 중국에 대한 모든 것도 있고 너무 그 나라들이 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통합된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고 또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 9시 40분쯤에 이제 이렇게 자려고 누웠다가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 김진표 실시간이었을 거예요. 김진표 의장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내용이 보이는데 한 가지는 이게 누군가 김진표 의장과 친한 사람이 있으면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적어도 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번 정도는 한 번, 몇 번 정도는 풀네임을 불러줘야지 되는데 스타트할 때부터 펠로시 의장 하면 뭐 예를 들어 한국의 김 대통령 하면 그게 김대중 대통령인지 김영삼 대통령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두 알기는 알지만 의전상 이제 영어권에서 살다 보면은 어떤 때에 그런 일반인들은 다 알아듣는 거 상관없지만 그런 의전에서는 풀네임도 불러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이나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만 총통도 상당히 그 신중하게 그 반응을 하고 있다. 따뜻하게 환영했지만 그리고 우리의 자주권을 그 지킨다 하는 얘기도 했지만 지나치게 하진 않았거든요. 지나치게 하지 않은 것.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지 될 것은 오히려 이제 20차 중국 공산당 대회 이후에 대만에 대한 침공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 그럼 대만은 국방 전체를 제고해야지 되고 그리고 엊그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 정말 기동력 있고 탄력이 있고 그 중국의 거대한 군대를 움직이게 하는데 꽉 잡을 만한 그런 그 어떤 그 분산 그 군사적인 이력 같은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무기와 훈련 같은 것을 해야지 되겠다. 오히려 대만은 대만 인근 해역에 그 중국군이 있을 때 훨씬 그 이점이잖아요. 방어적인 그 이점이 있죠. 그 이동하면서 침공하는 측에서는 이동할 때의 그 제한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마 대만이 이런 것을 강조를 해놓으면 중국도 침공하려고 하다가 주춤할 수도 있죠. 승리하기 가능성이 낮아지면은 그렇지 않고 이런 뜻에서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어떤 국가가 군사적으로 무장을 한다는 것은 남을 침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침공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대만과 중국의 문제지만 대만과 중국 한국 지도를 보세요. 전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고 보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경우에는 대만 그 국민의 의지력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본 것처럼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가 손들 것이다 했는데 지금 뭐 2월 24일이었는데 오늘 8월 4일입니다. 이런 것이 어찌 보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무모한 대만 방문을 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고 본인의 레가시를 위해서 그랬다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만에는 조금 더 클리어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대만이 준비를 해서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쟁이 멈춰진다면 세계에 좋은 것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남의 나라 얘기인 듯 보이지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었고 한국 대 중국, 미국 대 중국 전부 봐서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미국 뉴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다 전문가가 있죠. 분야마다. 네이트 실버 씨 하면은 538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6월 달부터 이렇게 쭉 봤더니 그 민주당의 연방 상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55%, 6월 30일에 47%로 받고 같은 그런 그 사람이 6월 1일에 40%로 받습니다. 이 네이트 실버 씨는 쿡 리포트라는 조금 초당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분석하는 그것도 참고를 했고 다른 여론조사도 많이 참고를 했는데 의회에서 어느 당을 지지할까 묻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하겠습니다 하는 게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늦은 봄, 초여름 대부분에 걸쳐서 공화당보다 이 네이트 실버 씨의 분석에 따르면 2%에서 3% 정도 뒤처졌는데 이제는 뭐 거의 비슷하다 해서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을 55%로 봤습니다. 쿡 정치 리포트는요, 훨씬 더 많이 보고 있거든요. 67%, 6월 30일에 56%, 6월 1일에 52%에서 지금은 67%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머스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쿡이나 네이트 실버 씨의 그 538과 마찬가지로 6월 달부터 민주당이 의회에서 이렇게 좀 의회를 더 공화당보다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의 답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제 제가 캔사스라고 말씀드리다가 켄터키라고 말씀드리다가 켄터키를 막 섞어서 잘못 말씀을 드렸었는데 캔사스가 맞습니다. 선거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보수적인 켄터키 옛집이 아니라 그 해바라기가 그 플라워인 캔사스 그렇게 보수적인 곳에서도 완전히 그 낙태에 대해서 개인의 권리지 하는 형태로 투표를 했잖아요. 그렇게 연방 대법원의 낙태 판결이 영향을 미친 거고요. 그리고 낙태가 유권자에게 경제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때까지 추세가 그렇게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겁니다. 바뀌어서 얼마 전에 그 USA Today 여론조사에서는 낙태가 유권자들에게 두 번째로 강한 그런 이슈가 됐거든요. 그만큼 이건 그쪽에서 캠페인을 잘했다는 겁니다. 낙태 찬성, 낙태 반대가 아니라 개인의 권한에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가 관여를 해? 그리고도 개인의 사생활도 그건 침대 문제잖아. 침대 벽에 속 송사를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캠페인한 게 주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고 1월 6일 청문회에 대해서는 여론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직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고요. 다만 분명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 같다 하는 것을 유권자 79%가 생각을 한답니다. 이게 이제 투표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잘 모르는 것이고 코비드-19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이슈이기도 한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데 사망률은 무척 낮잖아요.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을 했고 자연적인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뉴스 물론 민주당에 좋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 경제 침체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줘야지 되는 기구가 경기 침체다라고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지금 눈에 띄게 좋아지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잠시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식시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신나셨죠? 투자하셨던 분들. 그런데 아직도 big if, 만약이라는 것들이 있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코비드 새로운 변종이 더 지금까지보다 까다롭게 치명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이 애리조나주의
그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이 정말로 기후 변화안, 오바마 케어 뭐 확대하는데 지원금, 처방약값 노리는 게 아니라 처방약값 내리는 것들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줄이기 안에 투표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좀 남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낙태 문제 같은 것이 또 1월 6일 청문회 같은 것이 의사당 폭동 사건, 이게 11월까지 쭉 끌고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남아 있지만 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 이것도 그 변수이기는 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하원은 아니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장악할 확률이, 장악은 아니네요. 이때는 55%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 이것은 이제 그 국회, 의회에서 비준을 해줘야지 되는데, 미국은요 어제 초당적인 게 요즘 너무 많습니다.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공화당이. 그런데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해주고 싶지 않아도,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지 않아도 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스웨덴과 핀란드를 그 나토 가입을 인준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와 간접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이참에. 그래서 어제 찬성 95대 반대 1로, 나머지는 뭐 또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어떠한 사정으로. 그래도 어차피 결론은 같으니까. 그래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정도는 공화 민주 모두 초당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이고, 여기서 역시 국내 문제에서는 열심히 싸우지만, 어제 그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중국에 대고한 것처럼, 우리가 국내에서는 민주공화가 갈리지만 국제적인 이슈에서는 모두 다 애국자다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해서 당연히 뭐 그 상원에 그 척 슈머 그 민주당 의원도 얘기를 했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는데, 아니 도대체 여기에 반대하지 않은 사람의 그 이유가 타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 아주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이건 국가안보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의 연방 그 상원의원이요. 그 다음에 그 비준 절차는 바이든 대통령 서명하는 건데 당연히 그 서명을 하죠. 그래서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항상 이런 때 딱 돌출적인 그런 독단적인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극단적인 그 생각과 어떠한 결론을 지금까지 보여줬던 사람이 많습니다. 조시 하울리예요. 유일하게 노라고 했는데, 조시 하울리가 1월 6일 의사당 사건 때 거기서 막 시위하는 사람들 향해서 막 손 흔들고, 그리고 그 사진 찍어서 자신의 머그에 딱 올려서 막 그것도 팔고 그랬던 그 조시 하울리 연방 그 상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은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죠. 단결을 하죠. 마르코 루비오 그 플로리다주 상원 의원이 얘기를 한 것처럼. 그리고 이러한 그 국제적인 이슈로 국내를 단결시키는 것은 민주적인 지도자나 독재자나 다 하는 겁니다. 정치인이라면은 정도의 그 어떠한 그 레드라인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의 문제지,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문제를 아주 그 민족적인 애국적인 것으로 해서 막 그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안 할 때, 어떤 때는 눈치 보면서 안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부분적으로. 길게는 또 역사가 판단을 하고 역사가 또 다른 것을 반전시켜주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이 미국적으로는 민주당 두 대통령이 그로써 망했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것은 클린턴이 망했다기보다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쳤는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뭐 파란색 드레스에 뭐가 묻었네 안 묻었네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도 처음 방문하는가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이 사건을 이용한다고 할까봐 버렸잖아요. 그런 기회를 버려서 참 그 한반도에서는 아쉬워했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역시 민주당의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러시아가 미국 선거의 첫 번째 그 트럼프가 나왔을 때 그때 개입한다는 너무나 강한 증거가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국제적인 회의에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만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말했으면 알아서 멈추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멈추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걸 오해받을까 봐도 본인이 열심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힐러리 클린턴을 홍보하고 다녔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임기 마지막에. 그랬기 때문에 오해받고 할까 봐 여러 가지를 그 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었던 것. 그래서 이 민주당으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정권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트럼프에게 뺏겼고, 트럼프가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던 거죠. 힐러리 클린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뺏겼던 것이고, 민주당은 그 뒤에 이제 선취권 같은 것을 잃어버려서 4년 동안 이렇게 왔고, 지금도 이번에 예비선거에서 당선된 사람 가운데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선거다, 트럼프가 대통령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의사당 그 사건에 그때에 막 갔었던, 현장에 가서 했었던 시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애리조나주에서는 총무처 장관 공화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계속 꼬이는 거죠. 미국의 이 시스템이 그래도 단단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치인들은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위기에 대해서 뭔가를 이용하는 거네, 웩더덕이네, 뭐 이런 형태로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뭔가 추진해서 나가야지 될 것도 있는 것이고, 지나치면 비겁하고 찌질한 거고요. 자, 잠시 뒤에 이자율, 뭐 가솔린값 등등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재밌습니다 하는데, 네, 저 이 시간이 재미있게 들리신다는 소리가 제일 좋습니다. 재미있고 의미가 있으면 최고로 좋은 거고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적어도 의미가 있든가 재미가 있던가 재미가 더 좋아요.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집 사려고 하셨던 분들 이 융자부터 받아두십시오. 현재 5%에서 조금 내려가서 4.99%인데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렇게 조금 내려간 것이냐 하면은 연준이 그렇게 급박하게 이자율을 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채권에 반영이 되고, 또 그 채권이 이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에 뭐 10년 만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6월 23일에 5.81%였는데 현재 4.99%. 지금 한 주일 사이에 가장 크게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내려갔습니다.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이고요.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용자부터 받아놓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가솔린 값도 50일 연속 하락해서 일반 그 가솔린이 전국 평균이 4달러 16센트, 6월 15일이 최고였습니다. 그때 이제 5달러가 조금 넘었었는데 그때보다 이제 17%가 내려간 것이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감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뭐 한국 뉴스 보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뭐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뭐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조금밖에 뭐 10%인가 밖에 안 늘려서 이건 뭐 모욕이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 하던데, 그건 그 해설이 조금 그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고점이었을 때고, 지금은 너무 수요가 줄어드는데 너무 많이 생산을 하면 손해보고 생산을 하겠어요? 뭐 미국과 약속했다고 미국도 그걸 원하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가 많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줄어들어서 텍사스는 평균 갤런당 3달러 64센트, 캘리포니아주는 아직도 5달러 56센트. 이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좀 좋은 거죠. 본인이 당장 트윗을 하더군요. 지금 미국의 전국의 주유소의 반 이상이 현재 갤런당 4달러 미만이다. 그렇지만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운전자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보다 가솔린 값이 여전히 뭐 거의 2달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2달러 정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캘리포니아주도 올라갔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제 세계적인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얘기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짧게, 아주 사실은 제가 이걸 길게 준비를 했는데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워낙에 길게 보도를 해서요.
이 필 미켈슨을 포함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골프 리브 이벤트에 나간 11명이 미국의 PGA를 고소했습니다. 전부 PGA에서 큰 사람들이에요. PGA가 독점법, 이 리브 같은 것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만 하려고 한다.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필 미켈슨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여기에 참가할 선수들을 막 리크루트하고 해서 이제 그리고 실제로 참가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정지를 당했고 6월 달에 다시 어필을 했는데 또 뭐 정지를 당했고 이런 상태에서 뭐 더스틴 존슨과 같은 많은 사람들은 PGA 회원 자격을 스스로 내려놨잖아요. 한국 선수도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는데 여러 가지 무슨 뭐 이 뭐 그 홀의 숫자도 다르고 쉬운 4개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양심상 나는 사임한다 했는데 그쪽 이벤트 거의 끝났으니까 올해 이쪽에 오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음 주부터 페덱스가 있잖아요. 페덱스가 뭐 최고 상금이 이런저런 계산법으로 1,800만 달러니까 꽤 높죠. 그러니까 이거 나가겠다 하고 원래 리브에 나가기 전에 그 자격증을 받아놓은 선수들은 지금 급하게 우리 나가게 해달라. 새 선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PGA는 원래 우리와의 계약에 우리의 허락 없이 다른데 뭐 어디 간다던가 하면 계약 조건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법무부는 이게 독점법 위반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하고요. PGA는 리브가 사우디의 국가의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도대체 경쟁이 되질 않는다. 국가가 이미지를 고치려고 돈을 그렇게 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리브는 자금이 많은 스타트업과 같은 거고 PGA는 역사가 많은 거죠. 역사가 많고 텔레비전 무슨 중계권 뭐 돈 거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선수들이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PGA는 그 리브가 약탈적인 방식이다. 그리고 선수들도 그렇지. 아니 돈은 거기서 벌고 이름은 여기서 날린다고? 그런데 유럽에서는요. 이런 선수들의 그 고소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말 빨리 해야지 되는데 어쩌죠.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알렉스 존스라는 사람 이분의 얘기를 전해드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거는 좀 특이하네 해서 전해드리는데 워낙에 음모론자고 팟캐스트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거의 제일 유명한 팟캐스트인데 음모론을 너무 많이 퍼뜨리다가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총격 사건으로 뭐 20명 숨지고 성인이 6명 숨졌는데도 그것도 가짜라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다 배우라고 그럼 왜 그렇게 배우를 하면서 그런 일을 했는가 부모들이 총기 규제를 하기 위해서 다 그런 형태로 가짜로 했다 해서 결국은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이 적어도 9가정이 고소를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또 뭔가 내가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주장을 텍스트 같은 것으로 누구에게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그런데 이 알렉스 존스의 변호인이 실수로 극우 우파 그룹에게 보낸다는 것이 지난 2년 동안에 이 알렉스 존스의 전화기 텍스트 메시지를 전부 고소한 부모님들의 변호팀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실수로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오겠습니까? 이 부모님들은 알렉스 존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살해 위협도 굉장히 많이 당했고 괴롭힘 같은 것 그리고 아이들을 잃었잖아요. 1억 5천만 달러 손해배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지금 선고가 나왔는데 왜 러시아에 본인이 원래 애리조나에 있을 때는 좀 치료약으로
처방전도 받았다고 하고 마리화나 그것을 러시아의 그 무슨 뭐 카트리지 같은 것을 가져갔다가 의도한 건 아니다라고 시인은 했는데 결국은 러시아에서 최고 형량에 거의 가까운 10년인데 9년 5개월 선고를 받았고 100만 루블 또는 16만 7천 달러 벌금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케이스가 러시아인과 이 미국인들을 서로 바꾸는 것을 협상을 했었잖아요. 백악관, 국무장관 전부. 이게 끝이 아니다. 최악의 상황을 러시아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요구하는 게 있겠죠. 인생이잖아요. 그게 강혜신이었습니다.